오늘은 제 삶에서 새롭게 찾아온 설렘, 그리고 그로 인해 흔들리는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숨기고 싶은 감정이 자라는 순간들을 말이죠. 저는 남편과 함께 작은 동네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TV 앞에서 보내고, 저는 가끔 친구들을 만나거나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하지만 그런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 문득 마음 한켠이 허전해지더라고요.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서로에게 익숙해진 나머지 더 이상 설렘이나 새로운 이야기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늘 같은 시간에 밥을 차리고, 남편은 TV를 켜놓고 뉴스를 보며 한마디 말도 없이 밥을 먹고, 저는 그저 묵묵히 설거지를 하는 일상이 반복됐어요. 예전엔 남편과 함께 저녁 산책을 하거나 주말이면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며 웃고 떠들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간들이 까마득하게 느껴질 정도로 멀어졌죠. 가끔은 남편에게 말을 걸어보려고 해도 남편은 TV 소리에 묻혀 제 말을 듣지 못하거나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 말았어요.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집 안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문득 내가 지금 행복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이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동네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친구들과의 대화도 늘 비슷한 이야기로 맴돌았죠. 자식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 동네 소문 같은 것들만 오가다 보니 마음이 채워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공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동네 게시판에서 등산 동호회 모집 공고를 보게 됐어요. 등산이라면 건강에도 좋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 망설임 끝에 가입을 결심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남편에게 말할까 고민했지만 어차피 관심 없을 거라는 생각에 그냥 혼자 결정했죠. 남편은 제가 뭘 하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더 자유롭게 동호회에 나가기로 마음먹었죠. 첫 모임 날, 저는 조금 긴장한 마음으로 동호회 사람들과 만났어요. 동네 근처의 작은 산에 모여서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등산을 시작했죠.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었고, 다들 밝고 유쾌한 분위기라 금세 마음이 편해졌어요. 등산 동호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은퇴 후 취미를 찾으러 오신 분들, 건강을 챙기기 위해 가입한 분들, 그리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시는 분들까지. 저는 그 중에서도 유독 밝은 에너지를 가진 한 분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분은 따뜻한 미소와 유머 감각으로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정말 매력적인 분이었죠. 이름은 최재훈 씨였어요. 재훈 씨는 저와 같은 동네에 사는 분이었고, 은퇴 후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싶었다고 했어요. 재훈 씨는 첫 만남부터 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줬어요. 등산은 처음이야? 길이 좀 험한데 괜찮겠어? 라고 물으며 제가 뒤처지지 않도록 옆에서 천천히 걸어줬죠. 저는 그날 재훈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오랜만에 마음이 설레는 느낌을 받았어요. 재훈 씨는 유머도 많아서 등산하는 내내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어요. 한 번은 제가 미끄러질 뻔했을 때 재훈 씨가 재빨리 손을 내밀며 조심해. 나중에 나 때문에 다치면 어쩌려고 라고 농담을 던졌어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면서도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이런 사소한 배려와 유쾌한 대화가 저를 점점 더 재훈 씨에게 끌리게 만들었죠. 그날 등산은 정말 즐거웠어요. 산 중턱에서 잠시 쉬면서 다 같이 간식을 나눠 먹었는데, 재훈 씨는 저에게 귤을 까서 건네주며 이거 달콤하니까 먹어봐 라고 했어요. 저는 그 작은 행동에 또 한 번 마음이 따뜻해졌죠. 정상에 올라서 다 같이 사진을 찍고
간단한 간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재훈 씨는 계속 제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재훈 씨는 자신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그래서 동호회에 가입했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행복하다고 했죠. 저는 그 말에 공감이 갔어요. 저도 남편과의 대화가 줄어들면서 외로움이 커져가던 참이었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나도 그래. 남편과는 요즘 대화가 거의 없어서 이렇게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게 정말 오랜만이야 하고 말했어요. 재훈 씨는 저를 보며 따뜻하게 웃더니 그럼 우리 앞으로 자주 이야기하자. 이렇게 좋은 시간 더 많이 만들자 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지만 동시에 작은 죄책감이 스며들었어요.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지 못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게 과연 괜찮은 걸까?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재훈 씨와의 대화를 곱씹으며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날 등산이 끝나고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갔을 때도 재훈 씨는 제 옆자리에 앉아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 등산하면서 이렇게 즐거운 건 오랜만이다. 너랑 이야기하면 정말 기분이 좋아. 재훈 씨의 그 말에 저는 얼굴이 더 붉어졌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오랜만이라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뻤죠. 밥을 먹으면서도 재훈 씨는 저를 세심하게 챙겨줬어요. 국물이 뜨거우니까 조심해. 이거 맛있네. 너도 먹어봐. 라고 하며 자연스럽게 저를 배려해줬죠. 그 모습이 저에게는 더 큰 설렘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훈 씨와 나눴던 대화를 곱씹으며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기분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 떠오르면서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참을 뒤척였어요. 재훈 씨의 웃는 모습,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그의 배려가 자꾸만 떠올랐죠. 하지만 그럴수록 남편에 대한 미안함도 커져갔어요. 남편은 여전히 TV 앞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고,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무심한 대답만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잘못된 걸까? 저는 마음속으로 수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주 등산 동호회 모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등산도 좋았지만 사실은 재훈 씨를 만날 생각에 더 설렜던 것 같아요. 모임이 없는 날에도 재훈 씨가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올린 글을 보면 괜히 미소가 지어졌어요. 재훈 씨는 채팅방에서도 유쾌한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띄우곤 했어요. 한 번은 재훈 씨가 올린 사진을 보고 제가 좋아요를 누른 적이 있었는데 재훈 씨가 바로 개인 메시지로 사진 마음에 들었나? 다음에 같이 사진 더 찍자라고 보내왔어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메시지였지만 저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재훈 씨가 채팅방에서 저를 따로 언급하며 물었어요. 이번 주말에 동호회 모임 외에 우리 동네 근처 산책로 같이 걸을 사람 있어?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면서도 살짝 망설였어요. 남편이 집에 있는데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재훈 씨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 욕심이 생겼죠.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남편에게는 동네 친구들과 산책한다고 말하고 재훈 씨와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 저는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며 한참을 망설였어요. 평소라면 아무 옷이나 입고 나갔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죠. 결국 예쁜 색의 스카프를 두르고 나가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 지금 뭐 하는 걸까? 이런 설렘
정말 괜찮은 걸까? 재훈 씨와 동네 산책로에서 만난 그날은 정말 특별했어요. 산책로에는 가을 단풍이 물들어 있었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기분이 한층 더 좋아졌죠. 재훈 씨는 저를 보자마자 오늘 정말 예쁘다. 가을이랑 잘 어울리네 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에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면서도 고맙다고 웃으며 대답했죠. 저희는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재훈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깊이 털어놓았어요. 은퇴 후 혼자 사는 집이 너무 조용해서 외로웠다고,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아가고 가끔 전화 한 통하는 게 전부라 마음이 허전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도 남편과 함께 살지만 마음 한켠이 늘 텅 빈 듯한 느낌이었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나도 사실 비슷한 마음이야. 남편과는 대화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오랜만에 느껴지는 행복이야 라고 말했어요. 재훈 씨는 저를 보며 따뜻하게 웃더니 그럼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 보자 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남편에게 비밀로 하고 재훈 씨를 만나는 게 과연 괜찮은 걸까? 저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재훈 씨와 함께 있을 때의 설렘은 분명 진짜였지만 남편과의 오랜 세월을 생각하면 이 감정을 계속 키워도 되는 걸까 하는 고민이 들었죠. 며칠 동안 저는 재훈 씨와의 만남을 곱씹으며 고민에 빠졌어요. 재훈 씨를 만나면 행복하지만 그럴수록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 커졌어요. 남편은 여전히 TV 앞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저는 남편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응, 그래, 알았어. 남편의 무심한 대답을 들으며 저는 더 큰 외로움을 느꼈죠. 하지만 동시에 남편과의 오랜 세월 함께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힘들 때 서로를 의지했던 시간, 아이들을 키우며 함께 웃고 울었던 기억들. 이런 기억들을 생각하면 재훈 씨와의 설렘을 계속 이어가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고민하던 중 재훈 씨가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이번 주말에 동호회에서 작은 소풍을 가는데 같이 가자라고 했어요. 저는 또 한 번 망설였지만 결국 남편에게는 친구들과 나간다고 말하고 소풍에 가기로 했죠. 그날 소풍은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다들 삼겹살을 구워 먹고 게임도 하며 웃음꽃이 피었죠. 재훈 씨는 여전히 저와 함께 앉아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재훈 씨는 저에게 너 웃는 모습 정말 예쁘다. 이런 모습 자주 보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감정이 점점 더 커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들었죠. 소풍 중 다른 동호회 회원들이 우리를 보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어요. 두 사람 정말 잘 어울린다. 혹시 무슨 사이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복잡해졌어요. 재훈 씨와 저는 정말 잘 어울리는 걸까?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걸까? 저는 소풍 내내 웃고 즐기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계속 갈등이 이어졌어요. 소풍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훈 씨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나 사실 너를 보면서 정말 많이 설렌다. 이런 감정 오랜만이라 나도 어쩔 줄 모르겠어. 그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 들었어요. 재훈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더 기뻤지만 동시에 더 무서워졌어요. 민수야, 나도 사실 너 때문에 심장이 뛴다 하지만 나 결혼한 여자야. 가정을 지켜야 해.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그렇게 말했어요. 재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나를 친구로라도 계속 볼 수 있지? 라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래, 친구로는 괜찮을 거야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친구로만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 그 후로도 저는 재훈 씨와 동호회에서 자주 만났고 서로를 향한 마음을 숨기려 노력했어요. 재훈 씨는 약속대로 친구로서의 선을 지키려 했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과 배려는 여전히 저를 흔들리게 했죠. 어느 날 재훈 씨와 산책을 하던 중 저는 결국 솔직한 마음을 꺼내고 말았어요. 민수야, 너 때문에 정말 많이 흔들린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눈물이 살짝 고였어요. 재훈 씨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내 가정이 소중하다는 거 알아.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난 그걸로 충분해 라고 말했어요. 그날 저는 재훈 씨와 함께 앉아서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재훈 씨는 저에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내 행복을 바란다 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지만 동시에 더 큰 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결국 마음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민수야, 나 너를 정말 좋아하지만 가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내 삶의 설렘을 다시 가져다줘서 고맙지만 이제는 정말 친구로만 지내자. 재훈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 내 결정을 존중할게. 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재훈 씨와의 특별한 시간을 정리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남편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소한 행복을 찾아갔죠. 남편과 함께 저녁 산책을 다시 시작했고 예전처럼 함께 드라이브를 가며 웃는 날도 많아졌어요. 재훈 씨가 가져다 준 설렘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지만 저는 가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은퇴 후 찾아온 새로운 설렘은 정말 특별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오랜 세월 함께한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됐죠. 여러분은 이런 설렘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